오늘 본의원은 현재의 경상남도 일자리 정책의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올해 꾸준히 증가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올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겼습니다.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 고용률은 60.6%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172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실업률은 4%로 3년 연속 증가해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작년 전체 취업자 수도 줄었지만 주 36시간 이상 일을 하는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7만 5천 명이나 줄어든 점은 특히나 우려스럽습니다. 3년 동안에만 5조 4천억의 예산을 품은 결과치고는 너무나 민망하다고 저 본인은 생각합니다. 작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쓰레기 수거, 환경오염 예방 감시,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계도, 농산물 포장 등 단순 공공 근로식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임시직 일자리가 65.1%를 차지합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란 우리 취약계층이 실업 상태를 벗어나서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고 능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자리가 올해 전체 일자리 수 중에서 그 비중이 한 64%를 차지합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이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말인데,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자 중 민간 부분에 취업한 비율이 37.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민간 취업 뒤에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비율인 고용 유지율도 37.8%에 불과하며 이도 2019년 51.3%보다 13.5%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 정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초 목표 대비해서 일자리 수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예산 집행률을 얼마나 했는지 하는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성과 평가를 좀 포함을 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돼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이란 우리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상 5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도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약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신중년의 불안한 고용 상황은 가정경제 위기를 초래하며 연금과 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한 국가적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작년 2020년 정책 대상별 지원 예산에서 신중년 지원 예산이 전체의 0.9%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올해는 오히려 예산이 3분의 1로 감소가 됐습니다. 방향에 있어서도 현재 도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재취업 지원보다 은퇴에 따른 노후 설계와 사회 공헌 활동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의 정책이 신중년의 제2의 직업 도전과 그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창원에 우리 한 개소밖에 없는 경남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서 경남 전 지역에 신중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 같이 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신중년 캠퍼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소리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계속 대학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의 집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작년 18,000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났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일반 실업률의 2배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청년 구직자들이 배달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보다 선호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중소제조업 종사자 규모가 2019년 359만 명에서 지난해 354만 명으로 5만 명이나 감소하는 동안에 배달 운송 종사자는 2019년 4만 명에서 지난해 12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년 채용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하고 단절되면서 결국에는 제조 경쟁력이 뿌리채 흔들리는 우려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업훈련 사업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자료를 받아보니 전년도 청년 대상 직업훈련 사업 참여자 중에서 실제 취업에 성공한 비율이 53%에 불과합니다.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과 운영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취업률 제고를 위한 도의 대책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부분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개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사업 성과를 봐가면서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에 8만 5천 명이었던 도내 조선업체 근로자 수가 올해 6월 기준 4만 4천 명으로 5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10년 넘게 장기 불황을 겪은 탓에 일자리가 늘어나도 일할 노동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인력난과 업종의 특수성, 코로나19 심각성을 고려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도해서 앞장서서 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고용부에 전달을 하고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신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시,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안 탄성소재 벨트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무라고 알고 있는 이 탄성 소재는 수송기기, 전기, 전자 등의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중요 소재이긴 합니다. 또한 산업계 전반에 고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국신발피혁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탄성 소재 시장 규모는 2023년에 1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산 지역의 산업 분포와 생태계를 감안했을 때 남해안 탄성 소재 벨트 구축의 주요 거점 사업은 양산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탄성 소재 실용화 센터 설립 지역으로 양산시가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거점 사업 입지 분석과 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추진 및 지역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국책사업 탄력으로 시기에 빠진 양산 시민들에게 양산시가 국가 신성장 산업인 탄성 소재 육성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에서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간이 중심이 되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중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